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이게 가져올 현금 없는 사회에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디지털 전환, 이게 빨라지면서 화폐의 미래,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그 CBDC 활용성 테스트 시작했잖아요. 10만 명 규모로.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료들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CBDC가 정확히 뭔지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약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요즘 많이 듣는 비트코인 같은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발행 주체랑 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발행하고 가치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법적인 통화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CBDC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겁니다. 기존 우리 돈,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똑같이 1:1 교환이 보장되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현금인 거죠. 아, 중앙은행이 직접 보증한다. 거기서 딱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금융기관끼리 쓰는 거액 결제용이랑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시민, 기업들이 쓰는 소액 결제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작년 말에 한국에서 시작한 테스트는 당연히 소액 결제용이겠네요. 한 10만 명 정도 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료 보니까 무슨 예금 토큰 형태로 쓴다고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소액 결제용 테스트죠. 그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요. 한국은행이 CBDC를 딱 발행하면 이걸 바로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참여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한은의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예금 토큰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은행 앱을 통해서 그 토큰으로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은 CBDC랑 기존 은행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쓸 수 있나 그걸 시험해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성, 실사용 가능성 이런 걸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 거기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다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미 바하마 같은 나라는 샌드달러라고 해서 CBDC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군요. 사실 현금 없는 사회는 우리 주변에도 이미 꽤 진행된 것 같아요. 저도 스타벅스 가면 현금 거의 안 쓰고 서울시 버스도 현금 안 받는 노선 꽤 있잖아요. 맞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상점에서도 아예 현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길 가다 ATM 찾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편리하긴 정말 편리한데 근데 이 편리함 뒤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들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현금 사용이 확 줄어드니까 오히려 온라인 사기 같은 디지털 범죄가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2배로 뛰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막 생겨나면서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는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까지 표현했죠. 범죄 증가 문제도 있고 또 어르신들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만약에 사이버 공격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취약성 문제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근데 자료들에서 정말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부분은 CBDC가 가지는 잠재적인 통제 가능성입니다. 통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그게 중앙 시스템에 다 남는다면요.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어쩌면 통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좀 무서운데요? 어떤 자료 보니까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 이걸 궁극적인 통제 수단으로 보고 연구해왔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심지어 처음엔 앱 형태였다가 나중엔 피부 아래 치부 씹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요. 기본소득 같은 거랑 연계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 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 다소 좀 극단적인 전망까지 포함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결제은행, 아까 말씀드린 BIS 보고서에서는 토큰화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예술품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요? 네. 이게 현실화되면 정부가 특정 자산의 거래를 추적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은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제한하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와,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라니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네요. 그럼 CBDC 자체에다가 무슨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용도로만 쓰게 제한하는 방식,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또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예전에 우리 재난지원금 특정 지역에서만 쓰게 했던 거나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일부 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요. 소비를 강제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탈세나 부패 막는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명분은 충분히 내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심지어 저축까지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통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면서 개인별로 육류 구매 한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빈부격차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통제가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좀 섬뜩한 면이 있네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CBDC 도입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바로 이런 개인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자료에 나온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CBDC 도입이 가져올 그 편리함이라는 동전의 한 면과 또 다른 면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어떤 가미시와 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분명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게 될지 이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추구.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CBDC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금융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